15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상에 나타난 밸브의 명칭을 쓰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브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전기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나가면은 이쪽으로 꺾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도 꺾이는 겁니까? 90도 꺾여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90도가 0으로 앵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밸브는 앵글 밸브인데 일종의 글로우 밸브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앵글 밸브도 유량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앵글 밸브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51번 다음 동영상 속의 배관 부속의 명칭을 쓰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배관 부속은 요 사이즈하고 요거는 지금 상대방이 이제 순나사가 되겠죠. 요쪽은 상대방이 이제 앞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지름하고 그 다음에 요 지름이 서로 다릅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경이 되겠죠. 서로 다른 지름이 연결되는 것. 이게 이제 부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에 연결되는 것들이 부싱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레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레듀사. 그 다음에 이제 이경 엘보라든지 이경 소켓, 이경 T하고 이경이 쭉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지름이 연결되는 것이고 동일 지름이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동경이 되겠죠. 동경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소켓이 있고 또 니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니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동경 쪽에 이제 접합이 되는 배관 부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부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 나타난 밸브의 명칭과 특징을 두 개 쓰시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볼 밸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볼 밸브. 그래서 볼 밸브는 신속히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90도로 이렇게 제껴주기만 하면 닫히고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볼 밸브가 되는데 특징은 기밀성이 좋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유체의 저항이 적고 그 다음에 밸브의 개폐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조작이 간편하다 그랬습니다. 15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 나타난 가마의 종류를 순서대로 쓰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가마들은 이제 불연속식 가마가 되겠습니다. 불연속 가마입니다. 그래서 불연속 가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마가 이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가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 가마 같은 거는 효율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죠?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방법 자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이런 낭비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연속 가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오른 불꽃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옆 불꽃이 있고, 꺾인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꽃이 이렇게 막바로 밑에서 이렇게 위로 빠져나가는 이 불꽃은 승염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의 온도가 불균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꽃은 결국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옆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겠네요. 화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이제 위에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횡염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옆불꽃이 되겠습니다. 횡염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불꽃은 위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꺾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쭉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가스가, 연소가스가 이렇게 열이 체류하면서 골고루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연속 가마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고 론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바로 도염식이 되겠습니다. 도염식은 무슨 불꽃이에요? 꺾인 불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 자체가 도염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횡염식이 되겠고, 세 번째는 가장 낮은 승염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마 같은 경우는요, 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용도로 부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염식은 꺾인 불꽃이고요. 횡염식은 옆불꽃이 되겠습니다.
승염식은 오름불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54번 보시겠습니다. 자, 154번에 다음 화면에 나타나는 기기의 명칭을 쓰시오 그렇습니다. 기기의 명칭. 자,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이게 뭐 온도계인지 무슨 뭐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뭐 열량계인지 가스 부석계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처음 보는 것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은 잘 봐두셨다가 어떤 기기다 하는 것 자체를 잘 답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4.920W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W라고 하는 것은 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대기전력이라고 있죠. 대기전력.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TV라든지, 뭐 레인지라든지, 가스레인지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뭐 비대기라든지, 뭐 비디오폰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기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항상 쓰기 위해서 스탠바이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는 켜지 않고 스위치만 들어가면은 막바로 TV가 켜지든 컴퓨터가 켜지든 이렇게 온 상태로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보지는 않고 틀지는 않았지만은 전기는 기본적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원이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연결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 이걸 우리는 대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승용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가려고 딱 하는데 어머니 같은 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화장한다고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식구들은 벌써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는 않지만은 시동 걸고 붕붕붕붕 하면서 빨리 왜 안 나오지 하는데 그때 기름은 계속 잡아먹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기 상태에서 계속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대기전력인데 그러한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측정하는 기기가 바로 대기전력 측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들은 바로 대기전력 측정기다.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15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상에 보이는 장치 명칭을 쓰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뭐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몇 번 나왔던 것들이지만은 요 기기는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제 볼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탑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떴다가 가라앉았다 비중량 차여가지고 하면서 뭘 움직여줍니까? 수온의 접점을 움직여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온 접점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전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세트로 딱 돼 있어가지고 물이 자기가 저수 이하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위험함을 알아가지고 전기를 차단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바로 저수위 경보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맥도널드사에서 만들었다 해서 맥도널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점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위 경보 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삥 하고 울렸다가 시간 되면 그냥 꺼지고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삥 하고 울려가지고 얼마나 동안 울려준다고요? 보통 이제 법적으로 50에서 100초 동안 그렇게 이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삥 울리는데 그때 조그맣게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크게 울려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겠죠. 아, 지금 보일러에 물이 빈 상태구나. 애기가 배고프면 우는 것처럼 이렇게 70dB 이상의 소리를 이제 발생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물이 들어가면은,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은요, 이 경보장치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막바로 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해제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보일러 가동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계속해서 물이 안 들어오고 물이 줄어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럽 거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 인터럽. 무슨 인터럽이에요? 저수위 인터럽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저수위 인터럽은 누가 감지하는 거라고요? 저수위 경보장치인 맥도널이 감지하는데, 지가 차단을 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연락하는 겁니까? 아, 여기 지금 저수위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라고 신호를 딱 주면은 누가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인터럽은 전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유전자변이 하는 것이다.
유전자 밸브가. 기름에서는 이제 유전자 밸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가스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쓰면 안 되죠. 유는 이 기름 유자를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밸브를 안 하고 그냥 전자 밸브다. 또는 소레노이드 밸브다. 이 솔 밸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레노이드 밸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솔 밸브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전기가 통할 때만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 밸브는 on 아니면 뭐예요? 오프 두 가지 기능만 있는 거지 중간에 무슨 뭐 반쯤 열고 반쯤 닫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열리는 거 아니면 닫히는 거 둘 중에 하나죠. 이 솔 밸브는. 그래서 무슨 위치예요? 이 위치 제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위치 제어는 다른 말로 무슨 제어다? 온오프 제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뱅뱅 제어 동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5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 나타나는 장치의 명칭 및 종류를 쓰시오. 그렇습니다. 요거 딱 보고 나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수면계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면계. 그래서 이 수면계를 두 개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수위가 이렇게 나타내고 하나는 이렇게 나타냈다. 그러면 이거 수위가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수면계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면계가 이렇게 하나 나타내고 그 다음 수면계가 수위가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아, 수위가 같은 레벨이니까 이거 문제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설치하는 목적 자체는 정확한 수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계에는 위치가 맨 밑에 수면계 하단부가 뭐하고 일치되는 겁니까? 보일러의 안전저수위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저수위하고 수면계 하단부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용수위라고 하는 것은 이 수면계에 보통 얼마입니까? 2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보일러의 그 드럼으로 치자면은 3분의 2에서부터 해가지고 5분의 4 정도로 이렇게 채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면계는 뭐 유리관식이 있다든지 또는 평형 반사식이 있고요. 평형 투시식이 있고 그다음에 멀티포트식이 있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색식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멀티포트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압력의 보일러에 사용하는 수면계가 되겠다. 여기서는 보일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평형 반사식입니다. 평형 반사식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운전자가 딱 봤을 때 진한 부분하고 흐릿한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사이가 밑에는 물이고 위에는 증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평형 반사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면계가 새는 누설의 원인, 파손의 원인 중에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이 조립식으로 이게 볼트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트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계의 체결용 볼트 자체가 너무 강하다든지, 그렇다면 힘을 일정하게 줘야 되는데, 여기는 힘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여기는 약하게 줘가지고, 뒤틀림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파손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에 증기 온도가 높아가지고 파손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여기 볼트의 조임이 너무 강하다든지 균일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57번. 다음 화면상에 보이는 수주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수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면계가 여기 수면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면계를 그냥 보일러 본체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부착한다고요? 수주를 통해서 부착하는 겁니다. 자, 수면계가 이렇게 수면계가 되어 있으면은 수면계에 이렇게 수주를 통해 가지고 부착을 하고, 그렇죠?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주를 통해서 부착하고, 이 수주 쪽에는 뭘 설치합니까? 드레인 밸브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이물질이 차는 거는 요 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로 다 배출시켜 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수주에 하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기가 직접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열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주를 설치하는 건데, 특히 수위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 목적. 고온의 증기로부터 수면계를 보호해 주고요. 그렇죠? 수위의 오판을 방지해 주는데, 분출관의 크기, 이 분출관의 크기는 20배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안전밸브에,
그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안전밸브가 설치되죠. 본체에 안전밸브가 설치됩니다. 이렇게 스프링식으로 해가지고 꽉 눌러주는 이 안전밸브의 지름은 안전밸브의 지름하고 안전밸브의 크기, 배관의 크기는 25회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58번에 다음 화면상에 보이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림 나오면은요, 에어프리터 앞전에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 예열기 또는 에어프리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질 연료도 완전 연소가 가능한 겁니다. 왜? 연소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한 온도가 요거 공기 열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25도씨 정도 상승시켜 주면은 1% 이상의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예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소 효율이 증대돼서 보일러 효율이 향상된다. 이게 바로 공기 예열기 에어프리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하게 되면 항상 단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특히 공기 예열기하고 절탄기 이런 것들은 설치했을 때 단점이 뭡니까? 통풍 저항이 증대된다 그랬습니다. 통풍 저항이 증대된다는 얘기는 같은 말입니다. 통풍력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항이 증대되니까 통풍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시험에 만약에 공기열기 설치했을 때 단점 두 가지 쓰셔. 통풍 저항이 증대된다, 통풍력이 감소된다.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곤란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기 쉽다? 저온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요걸 쓰든지 하나만 쓰시고 저온부식은 이렇게 별도로 쓰셔야 답이 완벽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저온부식이 또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온부식은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황 때문에 생긴다 그랬습니다. 황.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보면은 저온부식이 황만 가지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기름 속에 들어있는 바나듐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심지어 산소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온부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온부식이 발생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S 플러스 뭐예요? O2가 기름 속의 황이 산소와 결합하면 아황성 가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아황성 가스가 뭐하고 결합하면 산소하고 또 결합을 하면은 SO3 이렇게 됩니다. 물 없는 황산이 되는 겁니다. 물 없는 황산은 이걸 우리는 무수황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수황산이 이제 H2O, 물하고 결합을 하면은 진짜 그대로 H2SO4인 황산이 되는 겁니다. 이 황산은 노란 앙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열기라든지 요 밖에 나가는 그 무슨 집진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노랗게 이렇게 앙금이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황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온부식이 되는구나. 저온부식은 몇 도 정도에서 일어난다고요? 보통 150도씨 정도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나듐은 보통 이제 550도 정도 부근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고온부식은 바나듐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죠? 바나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59번. 다음 동영상에 나타난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앞전에서 한번 풀었던 문제죠. 그죠? 뭐하고 뭘 잡아준다고요? 진동하고 충격을 잡아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충격을.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플렉시블이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쓴다고요? 배관계통에서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관계통에서. 펌프의 기초에 쓰는 것은 뭐라 습니까? 브레이스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렉시블과 브레이스는 전부 다 뭐 하는 것이다? 충격과 진동을 잡아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전극식 수위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센서가 여기 끝부분, 이런 끝부분에 감지가 돼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물을 펌핑하고 끊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전극식 수위 검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161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판형 열광제입니다. 플레이트 익스체인지 해가지고